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제겐 어렸을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저와 함께 자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친구 진원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보기에도 힘들고 알기에도 힘들고 믿는 것 또한 힘든 일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와 진원이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저와 진원이는 사실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사이입니다. 친형제와 다름없고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정말 서로의 속사정까지 알고 있는 그런 사이인 셈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저는 버림을 받았단 것이었어요. 그날은 눈이 한방눈처럼 펑펑 쏟아지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고아원 원장님이 눈을 치우기 위해 비지를 하려고 나왔었는데 문득 고아원 정문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어떤 네모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뭔가 하는 마음에 열어보았더니 속옷에 꽁꽁 싸매진 채로 자고 있었던 제가 담겨져 있었다고 했어요. 제 배 위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제 이름과 생일, 혈액형 등 기본적인 정보가 적혀 있었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사랑으로 키워달라고 적혀 있는 짧은 편지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고아원에 들어오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원이가 저희 고아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진원이도 나중에 커서 알게 되었는데 진원이를 구출했던 빌딩 한 채가 큰 불이 났다고 하더군요. 건물 한 채가 전소될 정도로 아주 커다란 불이었고 진원이는 기적적으로 큰 불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들 중 진원이만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진원이를 구출했을 당시 진원이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진원이에게만 젖은 수건을 덮어 숨을 쉬게 했고 진원이를 온몸으로 껴안아 타지 않게 지켰다고 하더군요. 소방관 한 분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 겨우 진원이만 구할 수 있었고 이미 너무 늦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진원이 어머니는 소방관에게 진원이를 맡기면서 제발 아이만 살려달라고 울면서 비셨다고 해요. 소방관은 어머니께 아이를 바깥으로 데려다 주고 올 테니 조금만 견뎌달라고 얘기를 하고 건물 밖으로 나와 아이를 건네는 바로 그 순간 빌딩 배관에 흐르던 가스가 터지면서 작은 폭발과 함께 불길이 더 거세졌고 그렇게 진원이는 온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고아원에서 자라게 된 것이죠. 둘 다 갓난아기였던 시절에 고아원에 오게 되었고 나이도 동갑이었기에 저와 진원이는 누구보다 서로 많이 싸우고 미워했지만 그만큼 서로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었어요. 마치 형제처럼요. 그렇게 우리는 나이가 다 차서 고아원을 나오게 되었을 때부터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더욱 돈독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갔고 진원이는 바로 취업을 했어요. 저희는 한 형제와 다름없었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었죠. 그렇게 저도 졸업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고 운 좋게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를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원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상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볼도 발그레 붉히고 있고 목소리도 상기되어 있는 것이 들떠 보이는데 진원이는 점잖은 아이라서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심장을 부여잡고 있길래 어디 아픈 것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진원이가 입이 귀에 걸릴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제게 소리를 지르듯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줄도 정말 까맣게 몰랐었거든요. 하도 그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근처에 위치한 은행을 자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업무상 은행에 가야 할 일이 많은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은행원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원이는 숫기가 없어서 여자들에게 말도 잘 못 붙이고 만나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진원이가 정말 운명적 이끌림을 느꼈다고 말을 하면서 정말 살면서 내볼 용기를 끌어모아서 겨우 용기를 내서 업무가 끝나고 난 뒤 메모장에 자신의 번호와 이름을 적어서 건네고 난 뒤 도망치듯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래도 연락이 안 와서 다시 한 번 더 가봐야 하는 건지 이제 포기를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던 찰나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호기심이 들어서 나왔던 상대방 쪽 여성분께서도 몇 번 더 만나다 보니 저희 진원이가 마음에 많이 들었던 모양인지 진원이가 용기를 내서 한 고백에 수줍게 웃으면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정말 예쁘게 연애를 했습니다. 당연히 전 진원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 친형제와 다름없는 친구이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그 여성분을 소개받았죠. 실제로 보니 진원이가 보여준 사진보다 훨씬 더 예뻤고 청순하셨으며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랑 진원이와 나이도 한동갑으로 같아서 처음 본 날에 말을 놓기도 했죠. 되게 조용하고 청순하게 생기셔가지고 막상 말을 놓고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털털하고 쾌활하신 것이 진원이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여성분의 이름은 진주였습니다. 진주 씨는 마음씨도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났지만 저와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던 사실이 본능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어쩌다 술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술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참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워낙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진주 씨에게는 참 별 얘기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진원이와 제가 고아원에서 갓난아이 시절 때부터 함께 자랐단 이야기에 정말 눈에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대신 울어주고 너무 장하고 멋있고 대견하다고 칭찬을 해주는데 그날 저는 참 가슴이 따끔따끔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없이 자란 것은 아주 큰 약점으로 작용이 되거든요. 멸시를 받고 배척을 받았으면 받았지 절대 장점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진심 어린 위로를 대체 언제 받고 말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진주 씨가 자신의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진주 씨도 참 저희 못지않게 힘든 인생을 살아왔더라고요. 진주 씨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날 운이 좋게도 자신만 할머니 집에 맡겨졌다고 했죠. 그때 진주 씨의 형제가 너무 아파서 진주 씨가 병을 옮게 될까봐 진주 씨만 할머니 집에 옮겨놨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고 진주 씨를 제외한 일가족이 사고로 모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랄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도 참 많이 힘든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잘 키워주신 할아버지는 재작년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할머니는 병세가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며 아주 담담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쩜 또 이렇게 기구한 팔자들끼리 어울리게 되었는지 저희가 처하게 된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웃기다가도 서로가 이렇게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온 사실이 대견해서 처음 봤던 날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자고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몇 년 흘렀습니다. 진주 씨와 진원이는 제게 둘도 없는 친구와 형제가 되었고 두 사람의 사랑도 나날이 갈수록 깊어져서 두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었던 순간이었죠. 아무래도 저도 진원이도 서로 가족이라 부를 정도의 사람은 고아원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저희 서로를 제외하고는 없고 진주 씨도 가족이 돌아가신 할아버님과 병원에 계신 할머니만 있다 보니 상견례는 자연스레 취소가 되었고
진원이가 할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실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 정도로 되었어요. 진주 씨도 진원이와 함께 저희가 나고 자란 고아원에 가기로 했고요. 두 사람은 사실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세워놓은 이후였습니다. 저도 그 사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진원이와 진주 씨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도 겸사겸사 여자친구와 동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 여자친구도 진주 씨만큼 예쁘고 착하고 참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소소하게 교회에서 친한 지인들만 초대해 아주 소박하게 결혼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었고 이미 두 사람이 살 집도 마련해 두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진원이와 진주 씨는 결혼 준비를 함께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상태가 자꾸 안 좋아져서 병원에 방문하기로 한 날이 점점 미뤄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할머니가 좋은 상태가 되시는 날이 오게 되면서 진원이도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있으셔서 상태가 워낙 오락가락 하셨기 때문에 이때다 싶었을 때 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진주 씨의 할머니께서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도 함께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문안을 간 진원이를 보자마자 할머니께서 진주 씨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진주 씨의 친할머니셨거든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고 싶었다, 그리웠다 하시며 엉엉 우시더랍니다. 처음엔 진주 씨가 당황을 했다고 했고 그 뒤부터는 할머니가 치매셔서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으신 거였구나 했다고 해요. 진원이도 당황스럽긴 매 한 가지였지만 이미 할머니의 병세가 얼마나 깊고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기에 네 어머니 저 왔어요 하면서 넘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진원이가 갈 때마다 할머니께서 아범아 하시거나 혹은 진주 씨의 아버님 이름을 부르시며 얘기를 꺼내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원이는 병원을 오지 않고 진주 씨만 병원을 찾아갔던 날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때 잠시 정신이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러다 진주 씨에게 얘기를 꺼내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진주 미안하다. 할미가 다 미안해. 늙으면 죽어야지. 우리 진주 결혼식 하는 것은 보고 죽어야 하는데 할미가 그날은 제정신이 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구나. 우리 진주 어쩜 벌써 결혼도 할 나이가 되었을꼬. 할미가 진주가 데려온 그 청년을 보니까 우리 진주 남자 보는 눈 하나는 날 닮았구나 싶었단다. 딱 네 아버지가 젊었을 때가 생각나는 아이더구나. 참 닮았어. 많이 닮았어. 우리 진주 장하다. 너희 부모 불에 타서 죽고 젖도 덜 땐 너만 남았을 땐 눈앞이 정말로 깜깜했는데 이렇게 참하게 잘 자라주어서 할미가 고맙다. 고마워. 진주야, 너무 고마워. 하시면서 눈물 지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진주 씨는 그 말을 듣자 이상한 위화감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화재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진원이와 진주 씨의 부모님도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더라.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하게 되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취향도 비슷하게 같았고 어쩔 때는 서로의 생각이 읽혀지는 듯한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통했고 실제로 진원이와 진주 씨는 서로 닮아 보여서 남매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이름도 김진헌, 김진주로 두 글자씩 서로 비슷하니 환장할 노릇이었겠죠. 처음엔 아닐 거라 생각을 했지만 진주 씨 마음속에서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결혼하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진주 씨에게 설마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결혼식을 올리기 일주일 전 진주 씨는 몰래 진원이와 자신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다음날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두 사람은 이란성 쌍둥이로 의심되고 있고 형제로 추정된다는 결과였죠. 진주 씨는 그 결과를 들었던 순간 청천벽력의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장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취소할 수도 없었고
주위에 설명하는 것도 막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만나고 있었던 진원이란 남자 없이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할머니에게 죄를 짓는 심정이었지만 수면제를 처방받아 서류로 검사 결과를 확인 사살받게 된 날, 진주 씨는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진주 씨가 받은 결과지대로 두 사람은 이란선 쌍둥이가 맞긴 맞았던 것인지, 그날 왠지 쎄한 기분을 느낀 진원이가 진주 씨네 집을 찾아가게 되었고, 바로 응급차를 불러 위세척을 시키면서 진주 씨는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진원이로부터 연락을 받아 진주 씨가 실려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려 눈을 뜬 진주 씨는 저와 진원이를 보더니 목을 놓아 엉엉 울며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겪기 힘든 이야기고 믿기 힘든 이야기였으니까요. 진주 씨는 말하더군요. 자신은 진원이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목숨을 끊고 싶었다고. 이제껏 부모님이 너무 많이 그리웠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면서도 늘 불안했다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의 부모님보다 자신의 조부모님이 훨씬 나이가 많으니 누구보다 빠르게 이별을 준비해야 하고, 할아버지를 보내고 할머니가 아프신 뒤로부터 자신이 의지할 곳은 없었답니다. 그때 진원이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만 생각했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 불행했다거나 싫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도 자신이 추스려서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없이 살란 소린 자신에게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죽으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와 진원이 둘 다 어찌 그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다른 사람, 누구보다 저희 두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우는 진주 씨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데려왔고 저희 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날 내려진 결론은 결혼식은 미루기로 했지만 헤어지진 않겠다고 결론 내렸어요. 사실 이 결정이 쉽게 이해받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두 사람의 결정을 존중했고 지지했으며 이해가 되더군요. 세상에 둘만 남은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진주 씨의 할머니께서 결국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진원이는 그렇게 돌고 돌아 만난 할머니께 어리광도 부려보고 손주 취급도 받아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너무 늦게 만났고 그 때문에 이미 늙고 병들어 거동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께 더 큰 충격을 드릴 수 없다며 할머니께 아들 노릇만 톡톡히 해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은 진원이가 하더군요. 아마 진주 씨의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것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지금 두 사람은 한국에 없습니다.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1년 정도 지나 외국으로 둘이서 떠나버렸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배척받을 만한 이야기이고 이해받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근친혼이라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외국으로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 제가 진원이로부터 청첩장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표 하나와 호텔 숙박권이 함께 포함된 청첩장을 제게 보내주며 꼭 참석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더군요. 하나뿐인 형제인 제가 축하해 준다면 다른 사람들의 축하는 전혀 부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요. 물론 전 당연히 참석하겠다고, 제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참석하는 거겠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두 사람은 정식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옆에서 지켜봐온 저로서는 그들의 앞날을 축복할 수밖에 없네요. 남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돌을 던지거나 손가락질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만큼은 두 사람의 편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와 진원이는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자주 만남을 가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진원이가 좋은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은 것을 저는 축복하고 있으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형제인 진원이도 저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 중에서 이해는 안 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인 관계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니 제 사연을 듣고 너무 나쁘게 말씀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